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하여 혈액과 체액의 전해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적혈구 형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조혈작용을 돕는 등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과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피해야 할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체내에서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표고버섯은 칼슘이나 단백질, 철, 칼륨이 풍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혈액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우리 신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어 신장질환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섯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고 단백질 섭취가 제한되는 신장질환 환자분들이 육류 대용으로도 드시기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마카다미아입니다. 견과류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마카다미아는 타 견과류에 비해 인이 훨씬 적게 함유되어 있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인 비타민과 마그네슘, 철, 구리 등이 가득 차 있어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매우 좋은 견과류입니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해서 신장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신장이 나빠진 경우 나타나는 합병증인 골다공증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골격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적게 함유된 채소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풍부하게 함유된 수분은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오이가 신장 치유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폴리페놀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신장 조직의 파괴와 염증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오이의 껍질에는 뼈 성장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뼈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무입니다. 무는 채소이지만 칼륨과 인의 함량이 매우 낮고 신장 회복에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로 많이 알려진 설포라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신장과 비뇨기를 정화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해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메밀입니다. 대부분의 곡물은 인의 함량이 높지만 메밀의 경우 예외인데요. 메밀은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특히 루틴이라는 성분은 이뇨작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체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메밀차를 주 6회 정도 섭취한 결과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메밀은 다른 잡곡류와 함께 밥에 넣어 먹어도 좋으며 말려서 메밀차로 마셔도 특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항산화 작용 및 이뇨작용을 하고 혈액을 정화해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자색 양파의 경우 껍질에 함유된 케르세틴 성분이 모세혈관을 강화해서 신장의 미세혈관까지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양파에 포함된 미네랄과 비타민은 신체의 전해질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신장의 전해질 조절 기능까지 함께 도와서 신장이 무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양파는 단 음식을 피해야 하는 신장질환 환자분들이 설탕 대신 단맛을 채워줄 수 있는 식재료로서 다양한 음식에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의 신장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 피해야 할 영양소 중 첫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노폐물을 배출해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 칼륨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저나트륨 혈증 증상이 나타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증상으로는 심장이 과하게 뛰고 흥분하여 갑작스럽게 멎어 돌연사하는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장이 안 좋거나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칼륨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병의 진행을 촉진시킵니다. 신장병 초기 증상으로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품료나 단백뇨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백질이 신장 사고체를 통과하는 그 자체가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단백질을 조금만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인입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진 사람이 인을 많이 섭취할 경우 인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가려움증이나 관절통 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인의 섭취량을 줄일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관절통 증상이 나타나지만 인혈 중농도가 높아지면 뼈에서 점점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합병증으로 골다공증을 많이 앓는 것입니다. 인 섭취는 하루 800에서 1000mg 미만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영양소는 나트륨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 나트륨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쌓인 나트륨이 수분을 흡수하여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1% 정도의 소금을 항상 필요로 하므로 소금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저염 소금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염 소금의 경우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체에 필요한 염도를 채우지도 못할 뿐더러 과도한 칼륨 섭취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의 경우 소금을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혈액 정화와 신경 전달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만약 소금이 부족한 경우 혈액 속 노폐물을 잘 걸러주지 못하고 신장에 제대로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신장 건강이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식사법은 소금 선택 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깨끗한 소금을 섭취하고 하루 물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나트륨과 물 비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칼륨과 나트륨은 정반대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먹은 만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칼륨과 나트륨을 1:1 비율로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섭취해야 하지만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채소와 씨앗, 곡식 등입니다. 이 음식들과 소금을 1:1로 섭취하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